요즘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가요? 주유소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석유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제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홍해 사태,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미국만 이렇게 셰일 혁명이 가능할까요?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 순위.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빵 터진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미국은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시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죠. 국가별 셰일가스 매장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별로 쓸모없는 상식 하나. 셰일가스는 입방 피트를 측정 단위로 합니다. 입방 피트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정도의 공간을 가득 채운 가스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피트를 잘 안 쓰죠. 대신 입방미터를 사용합니다. 1입방미터는 35.3 입방피트입니다. 복잡하시다고요? 셰일 판매하실 거 아니니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순위를 보시죠. 5위는 바로 영상의 주인공 미국입니다. 622조 입방피트입니다. 셰일 패권국 미국이 5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좀 놀랍죠. 4위는 706조 입방피트를 가진 알제리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알제리는 대한민국 영토의 24배쯤 되는 국가로 셰일가스가 미국보다 더 많이 매장되어 있네요. 3위는 801조 입방피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팜파스를 가진 아르헨티나는 자원에서도 은총을 받은 나라네요. 2위는 1115조 입방피트로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 셰일가스 매장량의 2배 정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중국의 1년간 생산량은 113억 입방미터입니다. 미국이 하루 26억 6천만 입방미터를 생산하니 중국은 미국의 4일 생산분만큼만 1년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셰일 생산에 필요한 물 부족이란 한계가 명확합니다. 1위는 1216조 입방피트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바로 산유국 리비아입니다. 2011년 카다피 축출 이후 현재까지도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셰일하면 미국이지만 미국이 최고의 매장량을 보유한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셰일을 더 많이 매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도 미국만 셰일가스를 상업적으로 의미 있게 생산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재산권과 셰일가스. 미국의 지정학자 피터 자이아는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저서에서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한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해상 셰일 분포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탁월하게 좋은 운이 좋다는 거죠. 둘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온 막대한 인력 자원. 셋째,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미국의 막강한 자본력. 넷째, 100만 마일이 넘는 송유관과 같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관시설. 다섯째, 지하 광물 자원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사유재산권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중 가장 특색 있는 사유재산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땅과 관련해 우리는 2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표면 위의 소유권입니다. 둘째, 지표면 아래의 소유권입니다. 지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죠. 편의상 땅 위 소유권과 땅 아래 소유권으로 부르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 땅 위와 땅 아래 소유권을 모두 국가가 가지는 나라입니다.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땅 위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인정하지만 땅 아래는 국가가 가지는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땅 위의 소유권과 땅 아래 소유권을 모두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직 미국만 이 부류에 들어갑니다.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아래를 팠더니 이게 웬일? 석유가 나옵니다. 그럼 그 석유는 누구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지하자원의 소유는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땅을 구입할 때 지하자원, 즉 광물권도 개인에게 넘어갑니다. 땅을 파다 석유가 나오면 그 석유는 땅 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만 광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개인에게 인정해 줍니다. 이것은 개인들에게는 엄청난 인센티브입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땅 위의 소유권은 개인 간의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땅 아래의 광물 자원은 국가가 가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굳이 광물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석유라도 나오면 오히려 땅을 국가에 보상받고 넘겨줘야 합니다. 미국의 개인들은 지하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면 이것을 개발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입장에서 자기 지역에서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이 개발되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방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죠. 따라서 셰일이 매장된 지역의 지방정부는 지주들의 셰일 개발을 돕습니다. 규제 완화, 인프라 건설 같은 것을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미국은 운 좋게 셰일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매장된 땅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피터 자이안의 주장처럼 경험 많은 노동력과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송유관 같은 기관시설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셰일을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진 소유권 제도 덕분에 중소규모의 셰일 업체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셰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특별한 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새로운 패권 경쟁을 하는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세계 1위가 되었고 에너지 시장의 통제력을 장악했으니 말이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는 더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